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매우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42% 하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어제 유럽과 미국 증시는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락한 반면에 유럽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바로 이 뉴스입니다. 미국의 5월 물 WTI 유가가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37불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뉴스로 인해 한국 증시 역시 장 초반부터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장 중후반에는 김정은 건강 이상설로 인해서 장중에 투매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한국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만 매수를 하였고, 외국인 기관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모두 매도를 하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한국 증시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 모레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과 현대차,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전에 어느 정도 한국 증시가 상승을 해주면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도중에 시총상위주가 실적마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 또 투매가 나올 수 있는데, 자, 과연 한국 증시는 내일 외국인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될까요? 아니면은 오히려 외국인의 투매가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40분입니다. 시간에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 어제 마이너스 2.44%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는 유럽 증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영국이라던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다우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전환을 했는데, 장 마감 40분을 앞두고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한 가지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 뉴스는 바로 이 뉴스입니다. 미국에서는 중소기업을 추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상원에서는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하원에서는 가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또 오늘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아마 다우와 나스닥이 오늘 하락하지 않고 보합 정도 수준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법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유가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유가는 바로 6월물 유가입니다. 자, 5월물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여러분은 어제 역사적인 모습을 목격하셨나요? 짜자잔. 유가가 마이너스 15.92%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런 광경은 처음 볼 겁니다. 세상에 유가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니. 그런데 마이너스 15달러가 아니라 종가는 마이너스 37달러로 마감이 됐고, 오히려 지금 석유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석유를 가져가라고 해야 될 그런 입장까지 놓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우스갯소리였죠. 불과 올해 초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유가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면서 사람들이 비웃었었고,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정말 현실이 됐습니다.
와, 그래서 WTI 원유 선물에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큰일이 나셨죠. 왜냐하면은 마이너스 유가 같은 경우에는 HTS에서 주문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키움증권을 비롯한 여러 증권사에서 주문이 체결이 안 돼가지고 큰 손실을 봤다라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뉴스도 나왔죠. 마이너스 유가가 나올 거라 생각하지 못해 키움증권과 각종 증권사의 HTS가 먹통이 되었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이건 사상 진짜 초유의 사태죠. 어떻게 유가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을까? 아마 프로그래머도 이거를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덕분에 오늘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91%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모든 증권주가 다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1230원, 어제보다 1% 상승을 했는데 환율이 오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오늘 다 알고 계시는 바로 그 뉴스입니다. 예, 바로 김정은 건강 이상설. 오늘 오전에 CNN에서는 지금 현재 김정은이 수술을 받고 뇌사 상태에 있다 혹은 중태에 빠져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렇게 마이너스 5.61%까지 내려갔는데 와, 장중에 변동성이 6%라서 정말 놀랐어요. 0.51까지 올랐다가 갑자기 싹 빠지는데 등골이 오싹하더군요.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환율이 그냥 폭등을 하고 미국의 야간 선물이 상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그냥 꼽아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지만 CNN에서 뉴스가 나온 다음에도 야간 선물은 오르고 있었어요. 보세요. CNN에서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야간 선물은 오르고 있어요. 야간 선물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왜 우리 증시만 빠지지? 하고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 김정은의 뇌사 뉴스로 인해서 하락을 크게 한 거였죠. 이거는 지금 유가라던가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야간 선물이 하락하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증시가 내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침에는 유가가 플러스 8%까지 오르면서 오늘 23불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장중에 갑자기 유가가 요렇게 다시 마이너스 전환을 하자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도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거든요. 아마 지금 김정은 뉴스보다는 이 유가 관련해가지고 세계 증시에서는 불안감을 느끼고 그 때문에 지금 하락하고 있다고 보는 게 더 옳습니다. 우리나라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내린다. 그건 솔직히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다우와 나스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난번 상승분을 다 훼손하고 이 밑에까지 내려가면은 이거는 그냥 지난번에 CNN에서 말한 옵션 만기를 맞이하여서 길리어트 사이언스를 이용해서 주가 조작을 했다. 그런 설이 거의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 나게 됩니다. 자, 어제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던 게 길리어트 사이언스의 주가를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영상이었죠. 외국인 하루 만에 코스피 순매도. 이번 주 한국 증시의 전망은 여기서 자, 마지막에 길리어트 사이언스의 주가를 꼭 확인하자. 왜냐하면은 이 미국의 급등한 원인이 길리어트 사이언스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를 이용해서 코다리 식구를 치료한다. 이런 뉴스 때문에 올랐는데 이거는 선물 옵션 만기를 맞이하여 공매도 세력과 풋 옵션에 베팅한 사람들을 반대 매매를 내보내기 위해서 찌라시 기사를 올린 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길리어트 사이언스의 주가가 내릴 경우에는 파미셀이라던가 우리나라의 제약주가 상당히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꼭 이거를 확인하자. 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길리어트 사이언스의 주가를 확인해보니 마이너스 3.25% 하락을 했습니다. 자, 어제 길리어트 사이언스 주가가 올랐으면은 기대감이 더 컸겠죠. 그런데 오르기는커녕 시작부터 마이너스였어요. 시작부터 마이너스였고 쭉 내려가가지고 마이너스 3.25%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렘데시비르 보도에 이어서 어제는 클로로킨 뉴스도 나왔습니다. 클로로킨이 임상 3상에 돌입을 한다. 그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뭐 화일약품이라던가 클로로킨 관련주가 아침에 급등을 했는데 급등하고 바로 내려 꼽더군요. 아침에 상한가를 찍었다가 바로 내려왔어요. 와, 28%까지 올랐다가 쫙
내렸다가 다시 올랐다가 해서 종가는 19% 마감이 됐는데, 얘가 뭐 상한가 못 말고 그래서 얘도 그냥 파미셀처럼 잠깐 올리고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파미셀 오늘 마이너스 13%까지 빠졌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1.66으로 마감이 돼서 얘를 상투를 잡았다, 상한가 따라잡기를 했다면은 오늘 정말 롤러코스터 타이푼이었죠. 아침부터서 마이너스 4%로 시작을 했고, 왜? 길리어트 사이언스하고 연관되어 있는 주식인데 길리어트 사이언스 주가가 내렸기 때문에 시작부터도 내렸고 10시 부근에 갑자기 상승을 시작하더니 다시 빠지면서 마이너스 13%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결국엔 종가가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는데, 이래서 여러분이 찌라시를 갖다가 상따를 하거나 이런 거 베팅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북주 같은 경우에 어제 어땠죠? 민주당에서 이번 총선에 승리를 하였고 대북 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그런 뉴스에 최근에 아난티라던가 대북주가 많이 올랐으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상공에 미군의 미국이가 정찰을 갔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러면서 18%까지 올랐던 아난티가 플러스 4%로 마감돼서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마이너스 14%,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9%까지 올랐다가 김정은 위독설에 갑자기 마이너스 18%까지 빠지니까, 이렇게 도박적인 주식을 제가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장중의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만약에 지금 우리 정은이가 사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김정일, 김일성 사망치에는 아침에는 잠깐 마이너스 3%, 4% 정도 내렸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다시 회복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이제 우리 정은이가 사망을 할 경우에는 후계자가 없다. 여동생이 있긴 하지만 그걸로는 위험하다. 그래서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체제가 붕괴되지 않을까. 이런 게 문제로 지금 거론되고 있죠. 그래서 빅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찍었다가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시 반등이 나오니까 플러스 23%로 마감됐고, 시간 외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어서 이 방산 관련주가 가려면은 상한가를 말았어야 되는데 상한가를 못 만 게 오늘 정말 크죠. 그리고 우리 증시가 오늘 어느 정도 장중에 반등을 해서 1%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오늘 다우와 나스닥이 그냥 급락이 나올 경우에는 내일도 하락폭을 반영받으러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다우와 나스닥이 이렇게 내리자 아침부터서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에는 매수세가 전혀 없었죠. 삼성전자도 보시면은 시간 외에서 매도 수량이 2만 주,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매도 수량이 5천 주 정도. 보통은 이쪽에 막 매수 체결 대기량이 막 몰려 있는데 오늘은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나왔죠. 왜? 전날 미국이 많이 빠졌으니까.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이 그 좋아하는 야간 선물 어땠어요? 야간 선물이 아침부터서 계속 상승을 했는데 전혀 반응을 안 했죠. 아침에 미국의 야간 선물이 0.50 정도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증시 당연히 상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아침에는 마이너스 1%대까지 쫙 빠지면서 시총상위주가 이렇게 그냥 바로 떡락을 해버렸죠. 그리고 다우 말고 나스닥이 상당히 많이 강한데, 그거는 바로 아마존이라던가 넷플릭스의 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플릭스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넷플릭스는 실적 발표하고 잠깐 뻥 띄웠다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는데, 그 이유가 넷플릭스 실적 때문에 아마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넷플릭스가 지금 신고가를 찍었고 이제 실적이 나오면 미국 애들도 차익 실현을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보잉이라던가 델타항공이 곧 있으면 실적 발표를 하는데 과연 실적이 잘 나왔을까요? 아니, 못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야 봉쇄령을 3월 14일부터 내렸기 때문에 이 넷플릭스라던가 아마존이라던가 뭐 구글이라던가 이런 데는 별로 타격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구글은 2분기부터 확실하게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해봐서 아는데 유튜브의 광고 단가가 상당히 낮아졌고, 유튜브는 주 수입원이 광고인데 광고주 측에서는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렵고 회사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마케팅비나 광고비를 제일 먼저 줄이겠죠.
그리고 광고를 맡기지 않으면서 유튜브도 틀면은 맨날 비슷한 광고가 계속 나옵니다. 물론 3월 마지막까지는 기존에 체결했던 광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1분기야 문제가 없겠지만 2분기, 3분기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제 광고가 안 나오겠죠. 예를 들면은 여행 영상 틀어보세요. 제 유튜브에 여행 영상이 있는데 뭐 코리아 에어, 대한항공, 아시아나 하면서 뭐 광고 같은 거 나오나요? 안 나와요. 제가 이렇게 여행 영상을 만들다가 요즘 안 만드는 이유가 이 항공사라던가 그리고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라던가 이런 데서 광고를 유튜브에 제작 의뢰를 안 해서 영상을 틀어도 연관 광고가 하나투어, 모두투어 혹은 면세점 광고, 항공사 광고 이런 게 떠야 되는데 안 뜨니까 그냥 이런 거를 올려도 광고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튜브도 2분기, 3분기, 4분기에는 실적이 좀 안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죠. 전 세계 사람들이 봉쇄가 돼서 할 게 없어서 유튜브를 본다. 그것도 맞긴 맞는데 유튜브의 주 수입원은 광고인데 광고를 맡길 전 세계 회사들이 과연 얼마나 했을까?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반대로 유튜브라던가 넷플릭스 서버 때문에 인텔이라던가 엔비디아라던가 각종 반도체라던가 컴퓨터 수요량은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텔이라던가 AMD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별로 두렵지 않은데 제가 두려운 건 뭐다? 델타항공 그리고 보잉 이런 애들이 제일로 무서워요. 23일은 언제입니까? 내일 모레인데 별로 두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하이닉스와 현대차 실적 발표, 한국의 경제 성장률 발표가 있어서 23일은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FOMC 회의도 다음 주에 있는데 이건 뭐 다음 주 일이고 당장의 목요일날 뭐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발표도 나오겠지만 요즘에는 목요일날 매번 럼프 형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또 뭔가 이야기를 꺼내고 그것 때문에 또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또 아마 기자회견을 할 거예요. 하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선물옵션 만기였고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가 끝나자마자 거짓말같이 지금 해외 증시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해외 증시도 이렇게 옵션 만기가 끝나자마자 거짓말처럼 또 내릴까 안 내릴까는 잘 지켜보셔야 되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반등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뭐 유동성이 넘친다. 지금 증시 대기자금이 40조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증시 대기자금이 이번에 총선 이후에 오히려 부동산이 내릴 것 같으니까 부동산 자금까지 합치면은 142조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내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다 갖다 붙여가지고 증시 자금이 이만큼 넘친다 이만큼 넘친다 그리고 증한 펀드도 있고 증시 안정자금 대기 10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리먼 사태 때도 증시 안정자금 증시 안정 펀드 똑같이 있었습니다. IMF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지수 다 깨고 내려갔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대기자금이 여러분 많다고 저렇게 나올 때가 제일로 무서울 때일 수도 있어요. 저것만 믿고 오늘 내려가면 개인들이 사겠지. 오늘 어때요? 매수 주체가 다 개인인데 이틀 동안 또 개인은 1조 6천억 원 매수만 했습니다. 60일 동안 개인은 매도한 날이 8일밖에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산 주식을 팔아야지 그게 진짜 수익이 되고 코스피가 이렇게 한 달 동안 반등이 뭐 30% 나왔네 40% 나왔네 한 달 동안 이만큼 올랐다 이런 데서 샀으면 부자가 아니라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코스피가 한 달 동안 내렸는데 내린 거에 반밖에 회복이 안 된다는 게 더 무섭지 않나요? 내릴 때는 주구장창 내리고 오를 때는 똑같이 올랐어도 50%밖에 회복이 안 되는 게 더 무섭지 않나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내가 종목이 10,000원짜리가 있어. 10,000원짜리가 있는데 50% 급락을 했어. 5,000원 됐어. 근데 5,000원이 내가 본전까지 가려면 플러스 100%가 올라야 된단 말이야. 플러스 100%. 플러스 100%가 올라와야 되는데 HTS에는 그냥 마이너스 50%라고 찍혀있지만 실질적으로 올라와야 되는 양까지 생각하면 난 마이너스 100%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수도 똑같아요. 내릴 때는 똑같은 날짜잖아요. 이게 내릴 때는 이렇게 빨리 내리고 올라올 때는 반밖에 못 올라오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다? 본인이 수익을 챙기고 진짜 그 돈을 썼어야지 본인 돈이 된다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볼까요? 삼성전자 5만 원 하루 돌파했죠. 이날 딱 하루. 램데시비르 뉴스 때문에 하루 딱 5만 원 넘고 종가 기준으로 5만 원을 지켰어요. 근데 내가 이럴 때 5만 원대 이럴 때 물렸던 사람들은 한 달을 기다렸어. 한 달을 기다려가지고 여기 하루, 그 다음날 하루 해서 이틀 동안 내가 수익이었는데 오늘 다시 빠져버려서 자기는 마이너스 전환을 했잖아요. 근데 램데시비르 뉴스 나왔을 때 거래량이 이거밖에 안 터졌고 빠져나간 사람을 보세요. 빠져나간 사람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근데 산 사람들을 보세요. 내가 49,000원대 매수를 했으면 무조건 물린 겁니다. 무조건 49,000원대. 2주 동안 들어온 물량이 이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 이 매집량보다 매도량은 극히 적어요. 삼성전자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져야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수익을 실현하고 나갈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못 빠져나갔잖아요. 여기에 사건, 여기에 사건, 여기에 사건 지금 못 빠져나갔어. 왜? 거래량이 이거밖에 안 터졌거든. 물론 여기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약간 수익인데 본인이 지금 생각을 하시면은 그러잖아요. 누구는 다른 종목 들어가서 30%를 먹었는데 나는 삼성전자 들어가서 2주 동안 2% 수익. 아, 억울하다. 얘 좀 더 올라가겠지 하고 홀딩하거나.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한 달 동안 기다렸는데 하루 수익 주고 다시 빠지고 열받아가지고 지금 잠도 안 오고. 본인이 한 종목만 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를 샀으면은 SK 하이닉스도 샀겠죠. 현대차라던가. 지금 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게 인버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니까 두 개 보세요. 자, 하이닉스 지난 고점이 어딥니까? 48,000원대죠. 48,000원대인데 내가 여기 물렸어 봐. 아직까지 한 달 동안 한 번도 수익을 안 줬어. 반대로 내가 여기 물렸다? 여기도 문제예요. 여기 물렸으면은 어떻게 된다? 수익권을 준 적이 없어요. 여기서 물린 사람들 나가려고 해도 아직 수수료 때문에 안 나가셨겠죠. 그리고 여기서 물린 사람들 지난번에 여기 램데시비르 때문에 갭 떴어도 수익 실현 못하고 바로 아침부터 빠졌죠. 그리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난 마이너스야. 그럼 삼성전자에서 내가 아까 뭐 48,000원에 들어가서 2% 수익 봤다. 근데 하이닉스에서 마이너스 3% 봐서 내 계좌는 결국 마이너스. 그리고 현대차. 어제 이 영상에서도 현대차 진짜 자전거래하고 아침부터 눌러버리기 하니까 여러분 진짜 현대차는 갭이 갑자기 팍 떠가지고 10만원 넘었을 때는 일단 제발 익절하고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정말 울부짖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현대차가 시총 상위주 중에서 가장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4.20. 얘는 중간에 반등도 적게 나왔고 오늘도 개인 투자자분들만 주구장창 샀죠. 10만원 찍은 거 딱 이틀 있어요. 삼성전자랑 똑같이 이틀 동안만 10만원이라던가 5만원 딱 찍게 해주고 죽어라 빼는데 얘 오늘 지겹더군요. 위에서 가로막고 자전거래하고 진짜 어제랑 똑같이 정말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이 세 종목을 중점적으로 자전거래하고 빼는데 오늘 보세요. 현대차 개인만 샀죠. 삼성전자 개인만 샀죠. 하이닉스 개인만 샀죠. 그리고 동학개미운동이 여러분 성공하려면은 5만원대라던가 그때 수익 실현을 다 해야지 그게 진정한 승리지. 나는 아직 수익이야 하면서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자 오늘처럼 시작하자마자 5만원대를 깨고 시작을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제 5만 100원에 종가가 마감이 됐는데 5만원대 지켜줬네? 안심이다. 하면 뭐하냐고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5만원대 깨고 시작하면은 결국 마이너스인데. 그래도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약간 방어해주로 들어오면서 마이너스 3%까지 내려갔다가 마이너스 1%로 마감이 됐는데 얘도 다우처럼 여기 지난 방어선 깨로 가나 안 가나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 무서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슨 서킷 걸리려는지 시작하자마자 쫙 내려가지고 여기 600포인트 깰 뻔했어요. 602에서 멈추고 마이너스 5.61까지 빠졌는데 대북주하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가 무너지니까 그냥 확 내려가더군요. 다행히 이 제약주 중 셀트리온이라던가 셀트리온 제약이 그나마 안 빠져서 다행인데 시총 상위주가 너무 힘이 없어. 이게 그나마 오늘 연기금이 막판에 좀 매수를 해주면서 기관의 매도폭이 줄어들었거든요. 아침에는 기관이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개인분들이 매도를 하더군요. 개인분들이 시작부터 매도라 나쁘지 않는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9시 넘고 9시 8분 넘어가자 개인분들 10분도 안 돼서 다시 매수로 돌변합니다. 그리고 기관 팔기 시작하죠.
300억 매수였는데 팔고 20분 되니까 개인이 600억 매수하고 기관, 외인, 부엌티, 코스닥도 개인만 사고 금융투자가 아침에 잠깐 끌어올리고 내리고 참 장난을 잘 치더군요. 지수가 중간에 10시쯤 되니까 반등이 나와요. 왜?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오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도 오르겠지 하면서 개인만 삽니다. 그리고 10시 넘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코스피 코스닥이 마이너스지만 양봉 전환했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 매도폭 확대. 자, 그리고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죠. 10시 30분쯤에 갑자기 이제 큰일이 나죠. 자, 10시 45분 됐습니다. 갑자기 지수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외국인, 기관, 매도폭은 더 확대되고 그리고 CNN 뉴스가 나옵니다. 11시쯤에. 이제 밀리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밀린지 모르겠는 거예요. 외국인 2천억 원, 기관 1천억 원 이상 팔고 여기도 더 매도 나오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11시 때 이렇게 투매가 나왔는데 다시 또 매수에 동참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잠깐 코스닥을 사더군요. 근데 더 무서운 거 10분 뒤에 기관이 다시 코스닥을 팔더군요. 봐봐, 다 팔았어, 나쁜 놈들. 그리고 코스닥은 다시 내려가죠. 잠깐 얘네가 단타치로 오고 다시 빼로 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종목 중에서 인버스라던가 레버리지, 특히 뭐 빅텍이라던가 이런 소형주를 제외하고는 코스피는 오르는 종목이 거의 상실이 됐어요. 상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르는 종목이 100종목인데 이것도 스페코, 빅텍, 전쟁 관련주죠. 그리고 12시가 넘어가자 외국인의 매도는 4천억 원, 기관도 계속 팔고 이때까지는 진짜 오늘 개인만 사다 끝나나 싶었는데 자 보세요. 2시 30분입니다. 2시 30분에 2천억 원 매도, 외국인 4천억 원 매도. 여기서 연기금이 들어와요. 연기금이 2시 50분쯤에 들어옵니다. 2시 50분쯤에. 2시 50분쯤에 갑자기 종가에서 삼성전자를 갑자기 확 사면서 마이너스 1%대까지 만듭니다. 2208억인데 종가 마이너스 1975억. 뭘로 들어왔나? 종가에 마이너스 삼성전자 들어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자 여기 연기금 잡혀있죠. 연기금 때문에 원래 종가가 여기서 끝나야 돼요. 종가가 여기 밑에 이쪽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거를 5분 남기고 들어와서 이걸 뚫어줬어요. 보시면은 종가에 들어왔죠. 이게 무섭다니까요.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팔고 그 다음에 기관 다시 판 다음에 매수합니다. 판 다음에 매수하는 거는 이익 실현을 한 다음에 들어온다는 거죠. 이익 실현 다 한 다음에 10시 넘어가가지고 사는 척 하다가 다시 팔고 그 다음에 막판에 다시 땡겨서 샀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오늘 자전거래 장난 아니었습니다. 자, 이게 장 종료 5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49,000원에 다 말아버려가지고 이거 못 올리겠는데 막판에 연기금이 이거 뚫어버리고 지네가 이거 먹고 여기까지 올려가지고 종가에 들어왔습니다. 종가에.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얘네들 이만큼 올려가지고 하락폭이 축소가 되고 마이너스 1%로 마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연기금 이렇게 매수로 잡혔지만 우리의 단타의 제왕 금융투자는 역시나 팔아버렸죠. 그래서 금투 이렇게 들어왔을 때가 제일 불안해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다음날 우리 증시가 갭이 뜨면은 3배 이상, 4배 이상 이렇게 팔아버리고 튀어서 금투가 많이 산 날은 다음날이 찜찜해서 금투가 많이 산 날은 전 종가 기준을 무조건 던져버립니다. 자, 그리고 어제 한증칼에서 투매가 나왔는데 대한항공에서는 최대 1조 원가량 유상증자를 검토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항공주가 대부분 이럴 거예요. 지금 대한항공이 우리나라 항공주 1등인데 1등이 이러면은 나머지 항공주들은 유상증자 혹은 감자라던가 아니면은 뭐 파산 이런 것 중 하나겠죠. 그래서 대한항공이라던가 제주항공이라던가 항공주들이 다시 꺾이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얘네들은 여러분 이제 보잉 항공이라던가 델타 항공이라던가 그런데 실적 발표에도 흔들릴 거고 얘네 자체적으로 실적 발표에도 또 흔들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악재 해소가 될 만한 뉴스가 뭐가 있을까요? 뭐 사는에서 대출을 해준다 뭐 해준다 해도 여러분 대출이에요. 대출 언젠간 갚아야 되는 거고 부채가 쌓이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수요가 이 코다리 이슈가 끝나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라고 해도 그게 언젠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회사가 그냥 자체가 싹 사라지면은 어떡합니까? 물론 대한항공 자체는 안 없어지겠지만 LCC를 말하는 거예요. LCC. 그래서 LCC라던가 이런 항공사들은 여러분 투자할 때 되게 주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이 영상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는 이 세 종목 위주로 외국인과 기관이 자전거래를 한다. 근데 자전거래를 이렇게 하는 날은 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띄워놓고 주가가 별로 안 빠지는 것처럼 보이게 아침에 만든다고 매번 이야기했죠. 지금 현재 시가총액 코스피 3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그래서 얘를 별로 안 빼면은 우리 지수가 얘네 두 종목을 빼도 한 1%대밖에 안 빠져요. 하지만 1위, 2위, 3위가 같이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지수가 마이너스 2%까지 가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2%대 올렸잖아요. 근데 얘를 왜 올리냐면은 얘는 올리기가 쉬워. 무슨 얘기냐면은 얘는 체결 강도가 뭐 122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거래량도 별로 안 되고 어제 같은 경우에 보세요. 봐봐 별로 거래량을 띄우지도 않고 얘를 올리고 끝냈죠. 근데 얘를 보합으로 만들어내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0.80밖에 안 빠졌어요. 그래서 지수에 좀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어제 실적이 잘 나왔고 실적 발표 레포트에 오늘 요렇게 종가까지 고가로 갔는데 요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지수는 그냥 1%대 하락으로 보이지만 보세요. 코스피 내린 종목이 742 종목이고 상승이 127 종목밖에 안 되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 갖다가 이렇게 별로 안 내린 것처럼 착시 효과를 줄 수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을 별로 안 빼거나 안 내리면은 마이너스 1.42% 내린 걸로 보이지만 내린 종목은 1000종목이 넘어요. 그래서 이게 시가총액 상위주를 잘 보면은 지금 현재 실제 주가가 많이 내리는가 안 내리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데 오늘도 똑같더군요. 아침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자전거래 치면서 엄청 빼고 그 결과는 처참했죠. 아침에 삼성전자 시초가부터 밀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어제 5만원 지켜준 게 아무 필요 없었죠. 일단 유가가 아침에 오르고 있었고 S&P 500 나스닥 야간 선물도 상승 중. 그리고 장이 시작하자마자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는 바로 약간의 반등이 나오죠. 하지만 코스닥, AD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소형 반도체 관련주들은 대부분 시가를 이탈하면서 하락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때 시간이 몇 시죠? 9시 6분이 되는데 코스닥에 있는 이 반도체 관련주 싹 다 음봉으로 다 내리고 삼성전자 잠깐 여기 반등 주고 5분 만에 다시 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장 초반에 봤던 0.3보다 더 많이 올라서 지금은 플러스 0.48이고 플러스 0.50인데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얘네들 기회도 안 주고 계속 빼고 지수는 마이너스 1%대를 향해 가는 거를 알 수 있죠. 여러분이 이거에 너무 맹신을 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얘네가 많이 오르든 말든 우리 지수는 안 올랐어.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세계 증시가 어려우니까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 전 세계 증시가 따라가요. 근데 이것만 계속 맹신하다가 나중에 핸들을 확 틀어버리면은 여러분 계좌가 다 망가집니다. 이게 오르니까 가겠지. 이게 오르니까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계속 사요, 계속 사. 그러니까 자전거래를 쳐서 진짜 외국인들이 장난을 엄청 치는 거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똑같죠. 아침에 살짝 올려놓고 이렇게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오르는데도 빼버립니다. 아침에 삼성전자 시초가부터 밀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시작된 자전거래. 자, 이런 데다가 이제 10만 주를 걸어놓고 삼성전자 막 막아버리고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 사람들 투매를 유도하거나 혹은 지네가 어마어마한 물량을 갖다 놔서 물량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잠깐 올렸다가 다시 빼버리는 자전거래를 한다. 매번 설명해드리죠. 근데 자전거래 패턴이 1, 2, 3가 있는데 오늘은 패턴 2였어요. 뭐다? 위에서 막아놓고 밑에서 물량 받고 다시 잠깐 올렸다가 다시 빼버리기. 이것만 무한 반복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아침에 시가총액 상위주 셀트리온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내리고 있죠. 이건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지수 1% 이상 밀리기 시작하고 자, 현대차 여기 2만 주 안 깨집니다. 얘 계속 위에다가 만주 2만 주 걸어놓고 통곡의 벽을 만들면서 결국 마이너스 4%까지 빼는데 어제 영상에서도 너무 많이 설명했으니까 이건 패스할게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유일하게 오르는 KC텍. 이거는 함정이죠. 무슨 함정이 있냐? 거래가 얼마밖에 없다. 3만 주밖에 없어. 그리고 보시면은 뭐 1분에 30주, 20주밖에 체결이 안 돼서 거래 자체가 없어가지고 위에 뭐 41주 샀는데 얘가 상승해서 보이는 거지 호가 공백이 보시면은 존재하고 있죠.
자, 시작됐습니다. 삼성전자 통곡의 벽. 여기 12만 주 잘 보세요. 안 뚫려요. 안 뚫려. 시간을 보시면 10시 51분입니다. 아까 통곡의 벽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내려와가지고 이 밑에까지 이제 죽여버리러 왔는데 49,000원 아까 뚫어버렸죠. 장중에. 이거 뚫고 더 밑으로 내려왔는데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 이렇게 치솟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시총 상위주를 다 죽여버리니까 우리 지수가 못 갑니다. 아침 10시까지만 해도. 지수 보세요. 오히려 얘네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도 지수는 더 빠집니다. 자, 그리고 아까 49,400원에 있던 그 10만 주가 이 밑으로 옮겨오면서 보세요. 죽여버리죠. 투매. 이번에는 얘네가 이 49,000원을 깨려고 여기서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개인 투자자분들 이쪽에 있는데 이게 갑자기 한번 열어줍니다. 여기에 걸었던 걸 취소해서 열어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 있게 해놓고 얘네는 이 정도에서 와리가리를 칩니다. 한 3호가 4호가 정도 갖다 와리가리 치는데 여러분은 수수료 때문에 수익이 안 생겨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얘네들은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한 틱, 두 틱, 세 틱만 먹어도 수익이에요. 그걸로 자전거래 와리가리를 치면서 오늘 하루 종일 놀았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는 그냥 계속 뺐고. 자, 이거는 제가 49,000원 깨지는 걸 보여주려고 찍은 건데 여기에 걸어놓은 이런 물량들 이게 진짜일까요? 이거 중간에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투매 나와요. 이게 든든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보이는데 이게 가짜가 많습니다. 아무리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올라도 우리 지수 반등 안 나옵니다. 지금 보세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얘는 마이너스 4%대까지 더 빠집니다. 근데 뭐다? 여기에 있는 이 만주 산성이 안 되고 여기에 있는 천주들을 어제도 얘기했죠. 이거 천주 다 사면은 이 위에 만주씩 걸린다고. 그래서 이럴 때는 얘는 그냥 하루 종일 포지션이 매도예요. 자, 그리고 제가 11시 반매매를 선호한 이유가 뭐다? 중국장 개장하고 그리고 후반부로 넘어갈 때 우리나라 포지션을 알 수 있는데 보세요. 지금 11시입니다. 11시. 제가 이렇게 김정은 뇌사설이라던가 이런 거 안 때려 맞는 게 이런 거예요. 장 중후반에 중간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장 초반에 저런 뉴스가 나와도 전혀 흔들리질 않습니다. 어땠어요? 오늘 아침부터서 치초까지 들어갔으면 그냥 다 물렸어요. 하지만 11시 반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안 당하죠. 대북주 투매 나오죠. 바로 10% 이상 오르던 부산산업 밑으로 VI가 걸립니다.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에다가 거기다 지수 투매까지 나오면서 마이너스 8%. 자, 삼성전자 악재까지 뜨고 아까 있던 60만 주 어디 갔죠? 예, 취소하고 그냥 쭉 내려갔어요. 이게 투심이 안 좋으면은 개인분들이 안 되겠다 하고 이거를 취소하고 나가버립니다. 취소하고 나가. 현대차도 그냥 저점을 향해 달려가죠. 자, 그리고 한국에서는 청와대에서 건강 이상설 그런 동향 파악된 거 없다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다시 삼성전자를 사러 가죠. 하지만 그래 봤자입니다. 왜? 외국인 기관은 이 위에다가 여러분을 찌부시키려고 누릅니다. 다시 이 위에 10만 주 생긴 거 보세요. 이거 장 끝날 때까지 계속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계속 사게 와서 자기 물량들 다 사게 하고 그리고 또 지쳐서 이쪽에다 던지잖아? 그럼 얘네가 이쪽에다 걸어놓고 지네가 사요. 그리고 여기까지 올려. 딱 49250까지 올린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와리가리만 계속 치고 그러는데 몇 번이에요 이게 몇 번. 여기 보시면 아까 딱 거기에요. 여기가 보시면은 49,000원이 여기거든요. 여기인데 여기서 와리가리 한번 치고 마지막에 와리가리 한번 치고 그리고 한 호가 두 호가 잠깐 올려가지고 또 빼먹고 또 빼고 올리고 이게 짜잘한데 이거를 여러분한테 물량 떠넘기기를 하기 제일로 좋아요. 왜냐면 갈 듯 말 듯 하면은 넘어오거든요. SK 하이닉스도 똑같습니다. 얘 어디다? 여기 85,500원. 왜 85,500원이냐? 80,000원대까지는 안 갈 것 같고 85,500원에서는 계속 저항과 지지가 싸우면서 여기서 풀어줬다가 올렸다가 빼고 여기서 또 풀어줬다 올렸다 빼고 여기서 이번에 또 풀어주는 척 했다가 빼고 이것만 3-4번 나오니까 돌아버리겠더군요. 얘네가 올라야지 우리 한국 증시가 오르는데 얘네가 막히니까 우리 증시가 못 가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있는 10만 주 잘 보세요. 계속 싸. 자, 이번에는 49,000원이 위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밑에 호가를 다 깨 부숴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또 다시 밑에 저점계로 이렇게 투매가 나오고
여기 있던 뭐 100만 주, 200만 주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얘네들이 여기서 잠깐 받아주고 이 위에 거 다 취소하고 올린 다음에 여러분 따라 들어가면은 여러분 평단가는 여기에요. 왜? 여기서는 지네가 자전거리를 치고 다시 팔아버리니까 보통 개인분들이 이쪽에서 물려요. 이쪽에서. 시초가가 여기 있잖아요. 종가 고가로 갈까 하면서 사람들이 이거 보고 이쪽에서 따라 들어가는데 얘네들은 여기서 3호가만 먹고 와리가리 치죠. 개인분들은 3호가 이상 올라야지 수익이 되기 때문에 수수료 싸움 때문에 얘네들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11시 반에는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도 마이너스로 돌변하고 지수는 투매가 나오죠. 자, SK 하이닉스 지겨워. 또 만주 쌓아놓고 또 장난하고 있죠. 어제 너무 많이 설명했으니까 얘는 패스할게요. 현대차는 그냥 위에 걸어놓는 거 없어도 알아서 잘 빠집니다. 위에 여기 30만 주 걸려있는 게 안 나왔네. 위에 계속 눌러버리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49,000원이 깨져가지고 여기서 지금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고민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30만 주를 팍 잡아먹으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 물량이 줄질 않아. 빅텍은 상한가 보내줄 듯 말 듯 하면서 안 보내주죠. 그리고 신기한 거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많이 빠지고 있다는 사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한번 열어줬습니다. 여기 뚜껑 아까 있던 거 잠깐 취소해서 올려줬어요. 그리고 개인분들이 이렇게 따라 들어오죠. 자, 여기서 사신 분들 오늘 종가 고가가 얼마죠? 여기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물리고 끝납니다.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이게 없어지고 이 위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만 드디어 49200 49,200원을 뚫고 올라와서 이제 2위까지 가자 하고 생각하신 분들은 또 통곡의 벽에 부딪혀서 이렇게 빠지고. 자, 이거 보세요. 여기에 호가가 어떻게 되나. 여기 3,000주 있죠? 이거 금방 뚫을 것 같죠? 3만 주 쌓입니다. 또 다음에 개인분들이 또 들어와서 이거 뚫으려고 하는데 또 3만 주 쌓습니다. 자전거를 계속해요. 외국인과 기관은 49,000원 밑에서 지네가 매집을 해놓고 위로 계속 던지고 개인분들은 저거 뚫릴 것 같아서 계속 들어가고 무한 반복이에요. 그리고 3분 칼에 끓이고 오니까 3분 뒤에 투매가 나왔습니다. 무섭죠. 아까 이쪽에 3,000주밖에 안 걸렸었는데 분명히 올라갈 것 같았는데 외국인 기관이 이때다 싶어서 팍 던져주고 그냥 호가가 척 깨지고. 대신 여러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오늘 올렸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올리면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덜 빠져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를 조금만 올려도 우리나라 지수가 삼성바이오로직스로 하나로도 어느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얘를 완충제 역할을 해줬습니다. 왜냐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지수를 보고 있는데 아직 1%밖에 안 빠졌네. 아직 마이너스 0.85밖에 안 됐네. 할만하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곧 양봉 전환하겠지 하면서 착시 효과를 줘야지 여러분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사러 들어오고 덕분에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게 겉으로 보이는 착시 효과 때문에 그래요. 현대차도 이렇게 많이 사고. 그래서 이 지수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총 상위주는 무조건 다 넣고 관찰을 해줘야 돼요. 지금 분명히 막 내리는 종목이 1000종목인데 왜 이거밖에 안 빠지지? 할만한가?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 내리는 종목이 90%가 넘는데 이게 시총 상위주 갔다가 장난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 2시 40분인데도 삼성전자는 49,000원에서 놀고 있습니다. 와. 6시간 동안 여기서 여기까지 와리가리만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끝나기 5분 전에 연기금이 들어와서 이거 물량 다 잡아먹고 올리는데 그냥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연기금 내일 아침에는 아마 시초가에 뭐 상승으로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미국이 내린다면은 우리가 선반영 받았다 싶어가지고 잠깐 지수가 올리거나 그러면은 아침에 아마 연기금도 매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처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은 아침에 매도를 했다. 삼성전자를 다 매도하고 장중에 잠깐 반등 나왔을 때 자전거래에서 지네가 좀 뛰어들고 지네도 다시 팔고 종가 기준으로 다시 샀어요. 그거예요. 그거. 그런 것처럼 얘네들의 얄팍함. 투신도 봐봐. 투신 아침에 잠깐 사는 척 보여주고 팔고 투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기관 매도가 이만큼 쌓였고 외국인 매도가 이렇게 많이 쌓였는데 여러분이 지수가 별로 안 밀리니까 해볼만하다 하면서 시총상위주 얘네를 건드리면은 정말 위험하다.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오늘 매매를 정말 때려주고도 하셔야 된다는 분이 있었다면은 좋았던 종목, 일반적인 종목, 제약주, 그리고 대북주를 제외하고 말씀드리면은 사이버 결제. 얘가 제일로 나왔어요. 얘는 종가 기준으로도
한호가밖에 안 밀렸고 장중에 양봉 전환을 했습니다. 장중에 양봉 전환한 애들이 좋아요. 그럼 뭐 TK케미칼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더 좋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은 얘는 이낙연 테마주, 정치 테마주니까 이런 애들 제외하고 일반적인 종목 중에서 하락장에 강한 애가 NH 사이버 결제인데 얘는 11시 반 매매를 적용을 해도 수익을 볼 수 있었고 2시 50분 매매를 적용을 해도 수입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착시 효과예요. 뭐냐면은 지수 자체가 11시 반에 반등이 나왔거든요. 11시 반에. 11시 반에 이렇게 들어갔으면 반등이 나와서 지수 때문에 얘가 오른 거지. 얘도 뭐 별발은 뭐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11시 반에 이런 데서 매매를 했어도 여기 체결이 별로 안 됐단 말이야. 여기 체결이 별로 된 게 없어요. 얘가 만주하면은 얼마예요? 3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팔고 사고 두 개 다 들어가서 34,000원대 이렇게 지지해주면서 들어오는 거 보고 때리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 너무 리스크가 커요. 왜냐면은 지금 이쪽에서 반등이 나온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청와대에서 사실 무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반등이 나오는 건데 BBC라던가 이런 데서 또 한 번 기사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투매 나오는 거예요. 투매 나오는 건데 이쪽에서 이거 34,000원 지지 보고 들어가는 거는 좀 너무 도박수입니다. 도박수고 여러분이 착각하게 되는 게 보통은 그 유료 강의 강사들이 서킷 때는 무조건 들어가라. 그럼 먹을 수 있다. 서킷에서.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다냐면은 서킷에서 이런 데서 들어가서 수익을 봤어. 13%까지 빠졌는데 서킷이 2번 걸렸단 말이야. 이쪽에서는. 서킷이 2번 걸려가지고 13%두 번째에 들어갔으면 수익을 받고 첫 번째에 들어갔으면 그냥 깔려 죽였죠. 깔려 죽었는데 여기서 수익이 나서 다음번에 서킷 걸리면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갔다가 이런 데서 뒤져버립니다. 여기서는 수익 본 거를 이쪽에 수익금을 출금 안 하고 여기서 들어가서 투자금이 2배가 되고 결국에는 자기가 믿었던 거에 확신을 걸게 되고 인생 올인 베팅 딱 때렸다가 이런 데서 그냥 파멸의 길을 걷게 되는데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 투매 나왔을 때 살 걸 다음번에 투매 나오면 사야지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이게 여러분이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돈이 있거나 아니면은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이렇게 결과론만 보고 이때 살 걸, 이때 샀으면 됐네 이렇게 하지만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배우신 분들은 여기에서 다 시장 퇴출이 됐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서킷이나 사이드카 매매 했다가 수익을 받고 그 다음번에 여기서 다 날려먹고 시장 퇴출. 여기서 결과론적인 대입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장중에 이거 들어가는데 리스크도 너무 크고 아까 만약에 김정은 뉴스가 후속 보도가 또 나오면서 종가 기준으로 그냥 투매가 나오면서 확 빠지면서 내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 주체가 기관 외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투심도 안 좋고 지금 이 실적 발표하는 회사들이 어느 정도 실적을 오늘 내줘야 되는데 넷플릭스는 걱정이 안 되는데 다른 애들이 상쇄시켜버릴까봐 좀 안타깝네요. 코카콜라 팔렸을까? 코다리 때문에. 같은 코시라서 팔렸을려나? 그래서 보잉과 델타항공 요런 애들 실적 나올 땐 여러분이 미국장이 빠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조심하시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과 하이닉스도 좀 지켜봅시다. 저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 주구장창 빼기만 할 건가 아니면 실적 발표한 다음에 오히려 올릴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전 주력 종목이 반도체인데 반도체 종목이 하나도 안 오르니까 요즘 너무 우울하고 휴대폰 관련주도 하나도 안 오르고 매매할 게 진짜 없어요. 진짜 막 손 놓고 가만히 있는데 지난주에 말했죠. 저는 이제 생활비를 거의 다 벌었고 매매 한 번만 하면 이제 끝나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배드민턴 라켓이 부러져가지고 다시 좀 매매를 더 해야 된다. 그러는데 옛날에 뭐 차가 파손이 됐을 때라던가 이렇게 뭐 물건이 파손이 됐을 때는 제가 흥분해서 매매를 실패한 적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 정말 진짜 이때 아니면은 먹을 수 없다 이럴 때까지 확신이 들 때까지는 지금은 좀 참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라던가 혹은 하이닉스 실적이 나온 다음에 적극적으로 잠깐 싸워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항공주들은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한항공도 지금 1조 원가량 유상증자를 한다는 기사가 나온 것처럼 항공주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거나 감자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LCC 항공주들 역시 유상증자와 감자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상증자는 보통 주가가 매우 급등했을 때 나오기 때문에 항공주가 급등할 때는 그땐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유가는 6월물도 20불대 아래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유가는 5월물이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6월물 역시 유가가 20불대 아래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도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으니 유가 관련 ETF 상품 투자에는 상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하기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이 계셨네요. 예, 제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양인성님, 플라이님, 그리고 초록연두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